자리에 앉으세요. 요분은 신해생이면 71년생이겠네요. 그죠? 신해생에 갑오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경인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생일, 요 생일은 나 자신을 뜻해요. 나 자신이란 사람이 이런 년과 이런 월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연월은 사회를 얘기하죠. 사회 또는 환경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인 태어난 날이 나 자신이에요. 그런 생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신해와 갑오 이런 환경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이 사람은 처하냐면 요 앞에 요 경은 금인데 금의 기운을 가졌는데 신도 금의 기운을 가졌거든요. 경금은 양의 기운이에요. 플러스 요 신금은 마이너스의 금이거든요. 요 사이에 요 갑이 있죠, 사이에. 갑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나와 비슷한 금이, 마이너스인 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숙명적으로 사람들과 엮일 수밖에 없다. 같은 기운을 가졌다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성별도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스님 머리 깎고 이렇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여러분들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인 거야.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되면 같은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한 거야. 친한데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요 사람은 요 앞에 연에 이런 다른 기운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낯선 사람하고도 계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사람하고도 매우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낀 게 갑이 꼈어요. 이건 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은 요 사이에 갑이 뭐가 끼었는가 참 중요해요. 여기 참 나온 보살님은 여기 사이에 병이 꼈어요. 갑이 아니라 병이에요, 병. 이게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요 사이에 뭘 꼈냐면 이 갑은 요 경한테 갑은 돈이에요, 돈. 먹거리, 돈이에요. 이 돈을 양쪽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꼭 지켜보고 있다. 지유가 너를 꼭 지켜보고 있다. 지유가 갖고 있는 저 과자를 내가 뺏어 먹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지유가 이 갑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보고 있다니까? 그냥 가잖아. 그냥 스님한테 주기 싫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분은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물건이 나눠지는 숙명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훨씬 더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떠 있으면 이거는 피할 수 없어. 내가 100원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30원 달라, 20원 달라, 10원 달라 해가지고 뜯겨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늘 자주 이런 일이 생겨요. 100만 원 있으면 나중에 남는 거 보면 30만 원밖에 안 남아. 여기저기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
지우는 과자를 다 먹어가지고 줄 게 없구나.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한 거예요. 이제 과자 먹어서 줄 게 없으면, 근데 뺏기고 왔을 수도 있어. 이미 뺏기고 나서 저만큼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은 여성분인데, 보살님이 만약에 어렸을 때 엄마가 인형을 사줬다 그러면 인형이 물질이잖아요. 옛게 아니에요. 공용이에요. 이거는 친구들이 다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이면 이제 그런 역할이 있고, 이게 만약에 남자다 그럼 더 심각해. 이게 돈이 아니고 남자다 이러면 오 심각해지는데. 직장에 직이 될 때도 있어요. 내 직장에 직위. 그러면 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맨날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죠. 이 사람들을, 직이라는 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지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보살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이 되면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먹거리가 되면, 돈이 되면 나누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이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스님이 이러면 좋은 거죠. 스님이 이러면 이제 생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 다 같이 나누자. 우리 건물 내게 아니야. 우리 같이 공용이지. 같이 함께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용돈 주면 내게 아니에요. 다 함께 써요. 정말 이제 보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내 거다. 이걸 내 거다. 내가 나니까 이게. 나라서 이건 내 거지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뺏어간다니까. 뺏긴다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원망심이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난 항상 왜 뺏기는 거지? 왜 남는 게 없는 거지?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은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요. 일거리거든요. 이게 돈이지만 일이기도 해요. 일꾼이에요, 일꾼. 이분이 어떤 상담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 뷰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캐드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뷰티는 한 5년, 10년 더 이상 하면 몸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으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이제 있다고 그래요. 벌써 2, 3년째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해도 되나? 라고 물어보면, 그래 너무 힘들대. 지금 뷰티 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를 더 하고 하려니까 또 그럼 이 캐드를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쓰여지겠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대.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이분은 일 욕심이 많아. 여기에 요것도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도끼를 들고 있는데 나무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 들고 있는데 나무 2그루만 있으면 좋은 거지.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도끼 들고 있는데 100그루가 쫙 있어요. 이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도끼를 들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요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하는 이런 것을 못해요. 사람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고 커피 마시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일거리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일복이 터진 거야. 여분은 일복이 타고나기를 일복이 많아요. 저도 여기에 없거든요. 일복이. 그래서 놀고 먹으면서 나는 놀고 먹으면서 조금 일해도 여러분들이 스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막 그런다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지 스님이 강의도 하고 공부도,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줄 알아. 공부라고 나는 이 안에 앞에 있거든요. 공부가. 근데 저분은 당연히 일해야지. 이 사람은 일해야지. 일이 여기에 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일하는 게 하나도,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일거리가 여기 앞에 있으면 내가 가서 밭일을 하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건축을 하고 뭘 하고 다 해도 우리 주지스님 맨날 저래요. 우리 주지스님 맨날 그렇게 우퉁 벗고 가가지고 맨날 일하세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일하세요. 늘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안쓰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일하면 어머나 우리 스님이 저렇게 일한다고. 예, 그 요분은 그 뷰티를 접고 아무 일도 안 하잖아. 반드시 또 일거리가 생겨요.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일을 하게 돼 있어. 하다못해 반일이라도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먹고 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요. 라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공부 이거 써먹을까요?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내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를 준비하는 건 나쁘진 않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거나 나 60 이후로는 뭘 하지? 할 것도 없는데 이 나이 그때 그 이후로는 이렇게 답답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복이 다 있다고 먹을 복이 있든 뭐 인복이 있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 오늘 뭐 봉사를 열심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러면 내일은 내일 일들이 앞에 나타나요. 오늘 빈둥대면 이제 그 내일 미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미래 걱정을 한다고 오늘부터 이제 10년 후에 내가 60대, 70대, 100세 시대라는데 내가 지금도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퇴직 후에 지금도 직장도 별로 없는데 뭐 나중에 뭘 하지? 60, 70대는 뭐 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도 열심히 산다는 거거든요. 모레도 열심히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다가 내가 퇴직을 하거나 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진다 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늘 매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실직됐다 해도 다른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분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혼자 사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이제 같이 결혼 남자가랑 같이 살고 그러면 마음으로 좀 안정될 텐데 자기가 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담이 커서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요건 또 관이에요. 제관이 아주 강하면 이 사람은 건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관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항상 어딘가의 조직에 어디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이 이제 나쁠까봐 걱정이지 일이 없을까봐 걱정인 것은 없거든요. 요분은 30대, 40대 무술기의 대운인데 이때 되면 이제 문서운이거든요. 그래서 뷰티 사업을 하면 회원제가 많을 거야 아마 이분은요. 회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보통 회원제로 하잖아 그런 것이요. 뭐 5회, 10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골들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뭐 계속 다니면서 5회, 10회를 끊거나 월권을 끊거나 연권을 끊거나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문서를 이렇게 권리를 자기 앞에 등록된 회원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삶의 방향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래 문서가 없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권리, 고난 이런 거보다는 취업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3세 때부터 경자대운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뷰티 사업을 계속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물고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권리로 내 뷰티의 자격을 가졌으니까 이 자격으로 먹고 사는 거였다면 53세 때부터는 누굴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황산 스님을 알아. 윤석열을 알아. 이재명을 알아.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에 따라 막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그런 것을 불러오는 건지, 근데 굳이 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분도 이제 지금 뷰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이런 걸로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받아서만 하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의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강의하는 사람은 아닌데, 경자의 이 자는 강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강의하는 거지, 강의하는 것에 모으는 거지, 모여 더불어 함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신기하게 자기 이렇게 현재 처한 그런 운하고 너무너무 잘 맞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대부분 다 그렇게 변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같은 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시기에 따라서 10대, 20대, 30, 40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렇게 한다니 잘하시는 거라고 우리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하면 지금부터는 사람에게 잘하면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때니까 대신에 이제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뭐가 힘드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양이 넘치고 이렇게 인성이 좋고 인품이 좋고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늘 친절한 사람들만 있으면 한결같은 사람 약속 잘 지키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특히 이분은 연애도 물어봤거든요. 나한테. 제 스님 연애를 뭐 알겠어요. 근데 아니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자기가 이제 사주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부분으로. 혼자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는 혼자 될 사주다. 신랑 잡아먹는 사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신랑 잡아먹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그 서로의 뭔가 이렇게 문명이 엇갈렸든 뭐 섭생이 잘못됐든 뭐 했든 이게 내가 죽을 남자를 만난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수명이라는 것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주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그래서 나는 과부 사주인가? 나는 호래비 사주인가? 나는 스님 사주인가? 스님 사주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스님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은 스님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 돈 벌어야지. 빈둥빈둥 스님들처럼 앉아가지고 빈둥댈 수는 없어. 근데 이분이 볼 때는 스님이 연부를 하는 것이 빈둥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뭐지? 이런 것이 있다고. 이럴 수 있다고. 그지만 이분도 출가를 해서 스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맨날 일하겠죠. 앞에 있는 텃밭값 맨날 가꾸실 거고 이제 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스님 사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벌 사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과부 호래비 사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사주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성향이 정해져 있긴 해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추측을 해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그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기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남자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특히나 더 만나려면 얼마든지 더 만날 수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개방적이거든요. 남자를 이렇게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대를 자기 것만 막 챙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상대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이 상대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못된 남자 만나기 쉽거든요. 아니 못된 남자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50대죠? 50대, 60대 남자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30대, 40대 초반은 또 남자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0대, 60대 이런 남자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10명 중에 1명, 2명만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이게 여성한테는 되게 나쁜 남자예요. 되게 진짜 나빠요. 여성을 종부리듯이 생각하거나 좀 아래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복력으로 생각하거나 뭐 다양한 여성들을 이렇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등등 악질, 우리나라 남자 50대, 60대 이런 정말 악질 남자들 많아요. 그러니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죠. 개 중에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남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보면 대부분 실패하기 쉽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 불행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불행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50대, 60대 여성들이 남자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남자도 여성 때문에 고생을 하겠지만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사주가 나빠서 그런가? 내가 운명이 나빠서 그런가? 나는 남자 복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아니고 남자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약간 그 세대는 저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로서 사람으로서의 저질이 아니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 데로서의 저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좋고 친구 좋아하고 직장 일 잘하고 성실하고 해요. 그런데 남녀가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질이 좀 떨어진다. 그 세대 남자들이.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의 문제죠. 내가 누굴 선택하느냐, 누굴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50대, 60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하고 내 물건을 공유한다고. 그래야 될 경우는 이제 항상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항상 배신감에 막 들게 되거든요. 내 것을 뺏겨가니까. 이게 우리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아무리 황룡사를 하더라도 절에 다니면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실망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뒷담화가 너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이 좀 그래 보면 알고 보면 나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잘 보이잖아요. 이제 사람하고 계속 더불어 뭘 하다 보면 배신감에 들고 또는 내가 이제 몰리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시기는 계속 변하기 마련이라서 내가 우월한 지점에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저 아래 지점에 있어서 밀리게 되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왕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파도 치듯이 휩쓸려 이렇게 갔다 상황이 계속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잘
고수를 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 그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충격받고 그런 것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사람 이런 데 오나 봐라, 황룡사를 가나 봐라, 통도사를 가나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감옥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설사 누군가 내 뒤에서 욕을 하든 아니면 뒷담화를 하든 아니면 그 앞에서 저질스러운 인격이 보이든 좀 그러려니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싫다고 다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하다 보면 내가 이